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 즉 감정적, 재정적, 심지어 영적인 문제들이 기회 부족, 불운 혹은 운명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히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정신적 패턴, 보이지 않는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좌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기회를 보는지, 심지어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까지 소리 없이 지시하고 있는 패턴이라면 말입니다. 단 하나의 패턴만 바꿔도 며칠 만에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저는 정확히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충격에서 시작되니까요. 가장 파괴적인 패턴은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가두는 신념의 패턴입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작동하며 당신의 생각에 스며들고 결정을 형성하며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다고 믿는지 정확히 통제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 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라온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비교 때문에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 이것에는 맞지 않아라거나 그것에 재능이 부족해라고 말했던 경험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은 꿈과 야망, 심지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누군가 성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현실이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멀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머릿속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방해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70%가 위험을 실패와 돈을 고통과 그리고 시도를 실수를 저지르는 두려움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적, 정서적 잠재력을 극적으로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확신시킨 정신적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성공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패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모든 중요한 결정에 동반하는 조용한 배경음악처럼 스스로 반복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반복을 좋아합니다. 들었던 것을 반복하고 봤던 것을 반복하고 배웠던 것을 반복합니다. 설령 그 배움이 두려움, 부족함 또는 자신들의 좌절감을 당신에게 투사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크게 생각하고 위대한 꿈을 꾸거나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면 조심해. 그건 너에게 너무 과분해. 네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의 자동적인 장벽이 생겨납니다. 이 장벽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아리입니다. 물려받은 패턴이며 수년간의 반복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패턴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며칠 만에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명확한 예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그들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파트너십, 강좌, 투자, 사업 시작 기회와 같은 기회가 생기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들은 기회를 보면서 위험만 봅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는 한 삶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폴론 힐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가난한 지역에 살던 그의 아버지께서는 그가 평범한 길을 따르라고 고집했습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광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상된 현실이었고 부여된 운명이었으며 수용된 패턴이었습니다. 힐은 이것이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자는 힐에게 글쓰기를 권유하며 그가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인간 행동을 깊이 관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물려받은 패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청중에게 호기심과 정서적 울림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의 현재 현실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패턴의 결과라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시작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비범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늘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지? 이 생각을 누가 내 머리에 심어놓은 거지? 실제로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것을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던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새로운 삶이 탄생하고 있다는 첫 징후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 패턴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며 새로운 기회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신념의 패턴이 가장 먼저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변하면 거기서 자라나는 모든 것이 함께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소리 없이 지배하는 정서적 패턴이 있습니다. 두려움, 압박, 요구,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에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고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때, 누군가 당신의 일을 비판할 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 때, 혹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열정 대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여드는 느낌을 받을 때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패턴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 즉 당신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흡수된 경험으로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는 정서적 자동 조종 장치처럼 기능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것은 이미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 반응이 당신의 재정 생활, 관계, 자신감, 그리고 성장 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최선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 기반하여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변화하고 싶을 때조차도 당신의 일부는 옛 반응을 반복하려 합니다. 어른들이 돈이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다면 재정적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몸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 라고 듣는 것에 익숙했다면 당신의 정서적 패턴은 어떤 좌절도 패배의 신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저주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아무리 여러 번 자신에게 다짐해도 감정적 충동의 순간에는 옛 반응이 장악하고 당신은 같은 주기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승진이나 기회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마음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몸은 이를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내뱉기 전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목소리가 변하며 자세가 움츠러듭니다. 그 결과는요,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패턴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역동이
돈, 관계, 개인 프로젝트, 성장 기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포기했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자동적인 반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감정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한 공인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3,500억 원을 초과하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후에도 그는 폭발적이고 충동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격앙 속에서 내린 결정들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실패는 그의 신체 능력이나 지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의 선택을 지배하는 내면의 정서적 패턴에 대한 통제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삶을 지탱하는 것은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며 그것을 지지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내면의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폴레옹 힐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순간에 도달합니다. 위대한 멘토들조차 압도적인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힐은 생후 한 달 조금 넘은 갓난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정서적 구조라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고통, 혼란,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어둠의 패턴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서 그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힘과 위험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힐은 그 정서적 심연을 목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외면하지 않고 대신 그 기간을 회복력, 정신적 명료성, 그리고 감정 통제에 대한 그의 비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심오한 변화는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이 당신의 숨을 먹게 할 만큼 강하게 당신을 넘어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혹독한 현실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가올 날들 동안 삶을 바꾸는 것이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배해왔던 자동적인 감정 패턴을 재설정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닥쳐올 때 패닉에 빠지는 대신 당신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명료하게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움츠러들기보다 당신은 감정을 파악하고 정보로 바꿉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뒷걸음질 치는 대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작은 감정 습관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들이 각각 새로운 감정의 길을 만들고 이는 당신의 정체성과 함께 삶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감정이 명령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이 패턴들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자리 잡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붙잡았던 상황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고 당신을 마비시키던 압박감은 이제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들은 성장을 위한 명확한 기회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패턴이 당신의 적이 아닌 아군이 되는 방법입니다. 삶은 세상이 더 나아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때 변화합니다. 불규칙성은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한 번에 파괴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사흘 후에는 추진력을 잃습니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하지만 첫 번째 좌절감에 충동적으로 지출합니다. 매일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첫 번째 피곤한 저녁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당신은 마음 깊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면서도 내면의 무언가가 항상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포기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동기가 사라질 때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내면의 패턴입니다. 동기는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패턴이며 패턴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 신이 날 때, 영감을 받을 때만 행동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될 때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것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끝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 건강, 직업,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얼마나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첫 주에 포기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똑같은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노력한 후에 순간적인 충동이 몇 달간의 계획을 망치게 두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규칙성의 패턴입니다. 항상 예측 가능한 결말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과학이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를 명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상 습관, 특히 돈과 감정적 자기 통제와 관련된 습관에서 최대 40% 더 꾸준함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력 부족이 아니라 명확성 부족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의 희생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미래를 보지 못할 때 그것은 가장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당신이 혐오하는 결과로 다시 이끌지라도 말입니다. 불규칙성은 명확한 비전이 없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재설정되어야 할 내면 패턴의 증상입니다. 간단하고 흔한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돈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지출을 줄이며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옛 패턴이 돌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충동적인 구매, 필요 없던 선물, 오늘은 나 자신에게 선물해야 해라는 이유로 시킨 배달 음식, 그리고 어느새 계획은 무너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재정적인 능력 부족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패턴이 꾸준한 사람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달래거나 공허함을 채우거나 순간적인 보상감을 찾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성은 당신이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이 패턴을 마스터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는 유전으로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것도 아니고 운으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것도 아니며 우연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비결은 항상 같았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매일 행동하는 것. 그는 동기부여되었을 때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패턴이었기 때문에 훈련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쉬워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시각화했던 미래의 일부였기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모든 반복, 모든 운동, 모든 노력이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운명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면 성공은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패턴에 관한 것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삶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작은 매일의 행동을 만들고 반복하면 됩니다. 저항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작지만 뇌를 재설정하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 말입니다. 연속적인 날들 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정체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자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턴이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도전이 당신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와 관련된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패 없이 1회 동안 반복하십시오. 10가지 행동이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루에 5쪽 책을 읽기, 하루에 약 13,000원 저축하기, 하루에 10분 운동하기, 15분 동안 기술 배우기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은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은 결과를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오하면서도 종종 가장 간과되는 변화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갈망하지만 불안감을 강화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규율 있는 삶을 꿈꾸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패턴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며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피하고 누구를 사랑할지, 자신이 벌 자격이 있다고 믿는 돈의 액수는 얼마인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필터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멈춰 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는 돈 관리의 젬병이야, 나는 항상 일을 망쳐, 이것은 배울 수 없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와 같은 문구들을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감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평생 동안 수천 번 반복되면서 핵심 신념이 되고, 핵심 신념은 자동적인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동적인 정체성은 힘들이지 않고 반복되는 행동을 만듭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결과는 항상 같을 것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채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속하고 밀어붙여도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문제는 당신 자신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에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흔한 상황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은 재정적으로 정리될 운명이 아니야라고 믿을 때 그들은 항상 혼돈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일치는 좌절감, 죄책감, 그리고 포기를 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체성 패턴에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불편했던 행동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때 의지력을 요구했던 일들은 이제 힘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보상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을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비난은 아프지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은 더 이상 매일의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깊은 것을 일깨우는 패턴 중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유일한 문제가 항상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채택했던 정체성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 전체가 몇 년 전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당신이 확실한 진실로 변환하여 지배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잠재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당신 자신의 축소된 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가능성이 단 몇 초 동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한때 의심할 여지 없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질문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을 이해하려면 나폴레옹 힐의 삶에서 그의 정체성 인식을 심오하게 변화시킨 실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힐은 자신을 범죄 조직과의 대결로 이끈 언론 조사에 휘말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는 서둘러 도주해야 했고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방향을 잃고 취약하며 위협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자신의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작가도 끈기 있는 연구자도 자신만의 성공 철학을 세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한 사람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고독 속에서 힐은 내면의 재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믿기 힘들 만큼 명확한 통찰력으로 다시 일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돌아왔죠.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마침내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때 비로소 삶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환경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연기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역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얼마든지 다시 쓰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은 정체성이 변할 때 바뀝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변하면 더 이상 행동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은 당신이 마침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테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낡은 믿음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며 일관성을 당신의 정체성 일부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누구든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야를 더욱 넓히고 새로운 습관들을 굳건히 다지며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